안녕하세요, 홍지선입니다. 오늘은 생후 한 달 안에 해야 할 배부른 수유와 수유 간격 늘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기는 태어나면 먹고, 놀고, 자고, 그리고 싸고, 울고를 해요. 이 5가지를 하면서 아기는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면 모든 면이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요. 미숙해서 성장할 때까지 자신의 의지대로 싸고, 울고를 조절할 수 없어요. 그러나 먹는 것은 아기가 학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모유양이 적은 건가요? 아기가 배부른지 모르겠어요 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모유양이 적어서라기보다 아기가 배부르게 먹었는지 눈으로 볼 길이 없기 때문에 모유수유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유수유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배부른 수유를 해야 해요. 배부른 수유를 하려면 배가 고픈지 배가 부른지 먼저 구분해서 수유해야겠죠? 물론 신생아 초기에는 아기가 배가 고픈 건지 배부른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워요. 신생아 시기에는 배가 고파도 울고 불려도 울고 어떤 이유가 없어도 울게 돼요. 울 때마다 배고픔으로 오해해서 수유를 하면 아기는 울 때마다 수유를 원하게 됩니다. 배고프지 않아도 울음을 먹는 것으로 달래게 되면 하루 총 수유량이 하루 필요량보다 과다하게 돼요. 또 먹는 것으로 울음을 달래게 되면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아기가 울 때 수유를 하거나 혹은 이 주위를 톡톡 두드려서 고개가 따라오는 거를 보고 수유를 하거나 또는 이전 수유 시간을 보고 아기의 배고픔을 짐작하게 됩니다. 아기는 부모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상한 시간보다 늦게 먹을 수도 있고 일찍 먹을 수도 있고 울어서 배가 고픈지 알고 줬는데 먹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처럼 초기 신생아 육아에서 아기가 배고픈 건지 배부른 것인지 알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아기가 배부른 것인지를 알려면 아기를 봐야 해요. 아기를 보고 배부름 신호를 알기 위해서는 이 초기 신생아 시기가 중요해요. 아기는 배가 부르면 몸으로 배부르다고 표현해요. 아기를 출산하고 3, 4일째 혹은 5일째 유방우려이 생기고 전량이 늘어나는 시기가 되면 배부른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젖병수유를 하는 아기들은 태어난 첫날부터도 배부르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출산하고 병원에서 있을 때부터 아기가 2, 3주가 될 때까지는 산후회복도 중요하지만 아기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관찰해야 해요. 아기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배가 고픈 것인지, 불편한 것인지, 지금 자고 싶은 건지 최대 생후 한 달까지 는 아기의 패턴을 읽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알아채기 어렵지만 이 2, 3주 동안 노력했던 시간들로 아기가 배가 고픈지 부모가 아기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배부른 수유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렇다면 배부름의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배부르면 어떻게 표현하나요? 배부름의 표현은 정말 아기마다 달라요. 배부르면 어떤 아기는 입술을 쭉 내밀기도 하고 어떤 아기는 뒤로 힘을 주기도 하고 어떤 아기는 혀로 밀어내기도 해요. 이렇게 아기들마다 다르게 표현해요. 아기가 배부름의 표현을 할 때 한 번의 표현으로는 부모가 아기의 마음을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기에게 너가 정말 배부른 거야? 엄마는 너무 궁금해 라는 의미의 메시지로 수유를 다시 시도해보면 아기는 다시 배부른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아기들은 자기만의 고유의 신호로 보냅니다. 부모는 우리 아기만의 고유한 신호를 읽어내야 해요. 배부를 때 다른 아기의 표현과 내 아기의 표현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는 안 되고 내 아기만의 패턴과 신호를 읽어내야 합니다. 의식이 있다면 배부른 신호를 보내지만 수유를 할 때 먹다가 자는 아기들은 배부름을 느끼지 못해요. 먹다가 자는 아기들은 배부름을 표현하지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모유수유 할 때 사출 반사는 15분 내내 30분 내내 계속 똑같이 흘러나오지 않아요. 아기가 수유를 시작하고 1분 정도는 열심히 빨고 삼키고 하다가 1분 정도가 지나서 5분에서 7분 정도는 흘러나오는 젖을 먹게 되고 5분 정도가 지나서 사출이 느려지는 구간에서는 잠을 자게 됩니다. 우리 아기가 5분만 먹고 자요. 이런 말들이 사출 반사가 느려짐으로 인해서 아기에게 가는 자극이 없기 때문에
아기가 잠에 드는 거예요. 이렇게 수유를 하다가 잠에 들어버리면 아기는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요. 의식이 있어야, 깨어 있어야 포만감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의식이 있어야 한 번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배부르게 먹으면 점차적으로 수유 간격이 늘어나게 됩니다. 포만감이 있는 배부른 수유를 해야 수유 간격이 벌어져요. 먹다 잠들었기 때문에 배가 부르지 못하고 1시간 있다가 수유하고 30분 있다가 수유하고 잠도 깊이 들지 못하는 상황이 보여지게 됩니다. 수유와 수면이 엉켜버리는 거예요. 수유와 수면이 엉켜버리면 배부른 수유가 절대 되지 않아요. 한 번의 수유로 최소 2시간 정도의 수유 간격이 생기도록 배부르게 먹어야 해요. 먹다가 자요 라고 말씀하시면 배부름을 느낄 수 있게 깨워서 먹여야 해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엄마는 또 자는 아기를 깨워요? 라고 말씀하시곤 하세요. 네, 그런데 먹다가 자면 30분에서 1시간 만에 또 일어나서 먹으려 합니다. 엄마 품에서 모유수유를 하던 아기를 내려놓자마자 바로 깨서 울곤 해요. 그런데 배부른 수유를 하지 않고 수유 간격이라는 것이 없으면 엄마도 아기도 예측이 어려워져서 수유가 어려워져요. 아기 또한 배부름이라는 만족감의 정서를 느끼지 못하게 돼요. 또 먹다가 자는 아기들은 수유뿐만 아니라 수면 또한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아기가 태어나서 한 달 동안은 열심히 아기에게 가르쳐야 해요. 먹다가 자면 아기를 깨워야 해요. 아기를 깨우는데 몸을 자극해서 깨우는 방법, 귀를 만지거나 팔다리를 주무르거나 이렇게 몸을 자극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먹다가 자면 바닥에 내려놔야 해요. 엄마 품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잠은 바닥에 등 대고 자야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점점점 수유와 수면이 구분되기 시작해요. 생후 초기 한 달 동안은 아기와 시간을 보내면서 먹는 것과 자는 것을 구분시켜 주려는 노력을 한다면 엄마는 아기가 예측이 가능해져요. 그럼 생후 한 달 안에도 육아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아기에 대한 경험이 쌓이고 반복되어야 생기게 됩니다. 아기가 배부름을 표현하고 배고픔을 표현할 때 부모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소통하는 것을 통해서 애착이 형성됩니다. 부모가 그것을 알아차려 줄 때, 아기의 마음을 알아줄 때, 먹을 때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자신의 감정을 먹는 것으로 다스리지 않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처음 육아에서는 정말 어려워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아기의 신호를 알아내고 배부른 수유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오늘은 생후 한 달 동안 해야 할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